안녕하세요. 닥터 스타입니다. 소아두부 외상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고 유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이들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크고 활동이 많아 낙상이나 충돌로 인한 두부 외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두부 외상 발생 시 초기 대응법부터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위험 신호까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대처는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아 두부 외상의 특성과 발생 원인. 소아에서 두부 외상의 가장 흔한 원인은 낙상으로 전체 두부 외상의 51.6%를 차지합니다. 특히 4세 이하 영아의 경우 낙상 사고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발생하며 침대나 소파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과 비교했을 때 소아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커서 사고 시두부 외상의 비율이 더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에서 발생하는 두부 외상의 경우 대부분은 가벼운 찰과상이나 자상 61.2%로 끝나지만 골절이 11.5%, 두개, 뇌 손상 뇌출혈 등이 12.7%를 차지합니다. 이런 통계는 대부분의 두부 외상이 심하지 않지만 약 10명 중 1명은 더 심각한 손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약 1m 이상의 높이에서 낙상한 경우 두개, 뇌 손상 위험이 미터지지만 영아의 경우는 더 낮은 높이에서도 2에서 7%의 확률로 두개, 뇌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아보행기 사용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하는데 2인 계단에서의 사고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낙상 외에도 주의해야 할 상황. 우리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졌어요라는 날은 소아과 외래나 응급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낙상 외에도 소아에서 두부 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정차 사고나 자전거 사고 같은 교통사고는 비록 빈도는 낮지만 더 심각한 두개, 뇌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 외상 시 초기 응급 처치 방법. 아이가 두부 외상을 입었을 때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응급처치는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 두부 외상으로 출혈이 있다면 깨끗한 거즈나 손수건을 사용하여 지혈을 도와야 합니다. 천출혈 경우 직접적인 압박이 필요할 수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 의심된다면 압박을 삼가야 합니다. 기도 확보와 호흡 유지. 그 시 저하된 경우 기도를 확보하여 호흡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를 안정된 자세를 높이고 호흡과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적 수액 누출 의심 시 귀나 코로 맑은 물이 흐르는 경우 이것은 내적 수액 누출을 의심할 수 있는 징후입니다. 이때는 소호된 거저 살며시 덮어도 돼 절대 탄력공대 등으로 압박하지 않아야 합니다. 압박은 내압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압 상승 의심 시 구역질이나 구토, 의식 저하 등 내압 상승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머리 부위를 30도 정도 올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내로아가는 정맥흔을 돕고 내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부 외상 후 관찰해야 할 증상. 두부 외상 후 처음 24에서 48시간은 매우 중요한 관찰 기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지식, 상태, 아이의 의식, 상태 변화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황 표정, 반응 속도 저하, 과도한 졸림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잠에서 깨우기 어려운 정도의 과도한 졸림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구토, 두부 외상 후 구토는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지만 3회 이상 반복되는 구토는 두개, 뇌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먹은 것이 별로 없는데도 구역질이나 구토가 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통, 두통이 점점 심해져나 일상적인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는 심한 두통은 위험 신호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머리 아픔을 호소하거나 평소와 다르게 심한 통증을 표현한다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신경학적 이상, 징후, 어지러움, 서투른 움직임, 균형 문제, 복시, 즉 물체가 두 배로 보이는 증상, 광과민성으로 빛에 민감해짐, 귀 울림 등의 신경학적 이상 징후가 있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후각이나 미각의 변화도 뇌 손상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위험 신호.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급식 관련 위험 신호. 급식 소실이 5분 이상 지속된 경우, 정신을 잃고 넘어진 경우 또는 머리를 붙인 후 정신을 잃은 경우, 꼭 자려고 하거나 깨우기 어려운 경우, 혼란스러워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 경우, 신경학적 위험 신호도 위험합니다. 경련이 발생한 경우, 팔다리 힘이 약해지거나 움직임이 어색한 경우, 동공 크기가 서로 다른 경우, 발이 어눌해지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기타 위험 신호, 3회 이상 반복되는 구토, 점점 심해지는 두통, 귀나 코에서 맑은 액체인 내척수액 유출, 구속 충돌 사고나 3m 이상 높이에서의 낙상, 경항성 골절이나 함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칸룰은 Pediatric Emergency Care Applied Research Network에서 개발한 소아두부 외상평가 도구로 불필요한 CT 촬영을 줄이면서도 중요한 두개, 뇌 손상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지침입니다. 칸룰은 연령에 따라 2세 미만과 2세 이상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 치료를 통해 의사들은 어떤 소아 환자가 CT 검사가 필요한지 관찰만으로 충분한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방사선 노출에 대한 민감한 때문에 불필요한 CT 검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피카노를 적용하여 귀하의 아이가 CT 촬영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뇌진탕의 증상과 장기적 관찰 포인트. 뇌진탕은 두부 손상으로 인한 정신기능 또는 의식 수준의 변화로 영상검사에서는 뇌 손상이 보이지 않지만 뇌세포가 일시적으로 손상되어 기능장애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뇌진탕의 주요 증상. 혼멍하거나 놀란 듯한 표정, 느린 대답, 기억상실 손상 직전이나 직후 사건을 기억하지 못함, 복시 물체가 두 개로 보임, 광과민성 빛에 민감해짐, 어지러움, 균형 문제, 두통, 메스꺼움, 구토, 기울림, 후각 또는 미각 상실. 뇌진탕 후 증후군과 장기적 관찰 포인트. 뇌진탕 후 증후군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뇌진탕 이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지속되는 두통, 수면 장애, 반성적인 피로감, 단기 기억 문제, 집중력 저하, 빛이나 소음에 대한 과민 반응, 성격 변화 짜증, 기분 변화.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뇌진탕 후 일주일 동안 흔히 나타나며 둘째 주에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증상이 몇 달, 심지어 몇 년간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뇌진탕을 경험한 아이들은 또 다른 뇌진탕에 더 취약해질 수 있으며 특히 이전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에 새로운 뇌진탕이 발생할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뇌진탕 치료와 회복. 뇌진탕 치료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진통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아스피린이나 비스테로이드계 소염제 SAID는 출혈 위험이 있어 피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치료법은 충분한 신체와 뇌이슈입니다. 또한 뇌진탕 스포츠 활동은 모든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고 의학적 평가를 받은 후에 단계적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뇌진탕은 장기적으로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두부 외상 예방법. 두부 외상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안전한 가정 환경 조성. 아이들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계단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합니다. 둘, 헬멧 자전거, 스케이트보드 등의 활동 시 반드시 적절한 헬멧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셋, 영화보이 사용. 주의 영화보이는 안전한 장소에서 밀접한 감독하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계단 근처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네, 안전벨트 착용. 차량 이동 시 연령과 체중에 맞는 카시트와 안전벨트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5. 스포츠 활동 시 주의 접촉이 많은 스포츠 활동 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안전 규칙을 준수합니다. 아이들의 두부 외상은 부모님께 큰 걱정을 안겨주지만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험 신호를 알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부 외상 후 의식 변화, 반복적인 구토, 심한 두통,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특히 뇌진탕은 영상검사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이므로 충분한 휴식과 회복 시간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대부분의 아이들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들의 두부 외상 위험을 줄이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